안녕하세요.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MC 윤시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저와 함께할 카노 그리고 뱅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노입니다. 안녕하세요, 뱅진입니다. 그 우리 뱅진 씨 일주일 새에 살이 좀 많이 찐 것 같은데 네.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저는 그 군것질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아유, 몰라보게 되게 뭔가 눈싸움처럼 됐어요. 네, 살 좀 키우려고 자기 전에 꼭 야식 시켜 먹습니다. 우리 카노 씨는 살이 빠졌다는데 뭐 왜 그런 거예요? 점핑센터. 아. 그 개그우먼 여기 출연하신 분 중에 혜선님이라고 운영하시는데 본점에 갔다 왔는데 가니까 카리스마 있더라고요, 형님. 목발 들고 대충 뛰면 죽는다 해가지고 하루 종일 뛰다 왔습니다. 아, 그게 살이 좀 빠졌어요? 네, 조금. 그건 광고 같은데? 제가 그분 광고를 그냥 광고성 발언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 우리 카노 씨 이건 그냥 사담인데 네, 또 요즘 많이 힘들어가지고 대구 엄마 보러 내려갔다면서요? 엄마 보고 싶다고 여기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위로해 주잖아요. 시원이 형 찾아가가지고 얘기했는데 알바노 시즌 돼가지고 바로 엄마 찾아갔다 왔습니다. 그다음에 시원이 형 전화해서 형님 저 엄마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공포라디오는 타이틀에 맞춰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특별 게스트 분을 모셔서 다양한 미스터리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공포썰을 풀 수 있는 공포라디오 라이브도 진행하니까요. 라이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또 어떤 게스트분이 찾아와 주셨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배우 미소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미소연입니다. 제가 진짜 공포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윤시원님 방송 다 챙겨보고 있고 네, 그래서 섭외 받자마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당장 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 구독자분이셨어요? 네. 아, 맞습니다. 오늘도 영광입니다. 그 믿습니까? 그 보고 아, 왔어요. 네네네. 오. 보셨구나. 재밌죠? 네, 맞죠? 재밌더라고요. 네. 저 마지막에 그 녹음한 거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거긴 제가 저 거기까지 저도 못 봐가지고. 아, 제가 먼저 봤네요. 근데 일단 공포 채널 되게 좋아하시는 우리 배우님께서 네. 나오셨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어떤 대표작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일단은 옛날에 최고의 사랑이라는 작품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막내 작가 역할로 출연도 했었고요. 오. 네, 그리고 작년에는 우아한제국이라는 1일 드라마의 복민의 역할로 참여를 했고 또 넷플릭스의 살인자 이응난감이라고 거기에 이제 잠깐 출연을 했었습니다. 네. 저 근데 최고의 사랑 얘기하고 나서 그 기억이 났어요. 봤던 게. 아, 그때 정말요? 안경 쓰고 계시지 않았어요? 이거 쓴 적 있어요. 그렇죠, 맞죠? 네. 작가님 맞아요. 진짜 제 기억이 났어요. 잠깐만, 나도 본 적 있어. 네. 혹시 하얀색 티셔츠 입고 나온 적 있지 않아요? 본인도 기억 못하고. 자, 그러면 저희 그 라디오 시그니처 질문인데 혹시 귀신을 믿으세요? 믿어요. 아, 그래요? 있어요. 무조건 있는데 저는 제대로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형님 저희 오신 분들 중에 처음 아닙니까? 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처음이에요. 거. 저는 너무 네, 제가 나오시고. 주변에 제가 연극영화과다 보니까 주변에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만나다 보니까 그게 좀 더 느껴지는 것 같고 제가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이제 어머님들이랑 같이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을 좀 읽어볼 텐데 오늘도 준비된 사연은 총 3개고 우리 미소윤님이 멤버들 중에 한 분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 뱅진 아니면 카누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선택하시는 분이 사연을 하나 읽습니다. 선택을 못 받으신 분은 못 읽습니다. 만약에 이제 뽑으시면 둘 중에 한 명이 읽는데 못 읽는 분은 편집돼서 나가지도 않습니다. 저 영상에서 그 2개 올라온 편을 봤는데 네.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얼굴만 잠깐 네,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거 진짜 은근히 좀 떨리고 선택 엄청 받고 싶어요. 아, 그럼요. 그래, 우리 그 미소연님이 이렇게 읽어주실 사연이 제목이 액땜이에요? 액땜? 근래에 액땜한 거 있어요? 저는 뭐 지금 매달 한 번씩 차가 고장 나가지고 돈 백씩 나가고 있습니다. 예, 부주의했네. 그렇죠. 그건 액땜이 아니고 부주의. 예, 그렇습니다. 차는 항상 조심해야죠. 저는 액땜은 아닌데 제가 지금 예명 배우 이름 미소연이라는 이름이 예명이거든요. 예명을 쓴 이유가 연례선 이름이었을 때 많이 다치고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미신이라고 하면 아홉수, 삼재 이런 게 맞아요. 있는데 이런 게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 때에 많은 사고와 수술 뭐 많은 게 있어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께서 저한테 그 이름을 하면 야, 너 큰일 나 죽어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해서 바꾸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다친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런 너무 것도 신기했어요. 액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처음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성을 거꾸로 쓰셨네? 약간 외국분인가? 소윤이라는 이름도 많은데 미씨가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성을 거꾸로 쓰셨나? 이랬는데 그래서 감독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아. 미씨. 그리고 미소라고 많이 부르시고. 이름이 여러 개 될 수 미소. 있다.
소윤이도 되고 미소도 되고 근데 윤미소가 좀 더 이쁠 것 같긴 하네요. 저 미소윤이 더 좋은. 마이너스 감점 1점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저도 근데 사실 이름은 철학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네. 그 미신일 수도 있지만 철학이 왜냐면은 이 친구 이름이 만약에 변씨였으면은 변소라고 하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떻게 불리느냐, 어떤 사람들한테 첫 인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되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중요해요. 혹시 그 이번 연도 와서 이제 연말이잖아요. 네. 근래라고 이런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을까요? 배우들은 지금 다 안 좋긴 한데 일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다른 분한테 넘어가. 이게 저는- 그런 거 많지 않아요? 저는 네. 좀 있는데 요 근래 좀 그냥 기분 좋았거든요. 그 한 들어와서 근데 왜 그러지? 아 그럼 그런 거 있으시겠네요. 만약에 뭐 영화나 드라마인데 어디 그 드라마의 그 역할이었다고 섭외가 들어왔다가 끝나고 다른 분 되면 그 영화나 드라마가 시작되면 그 역할이 딱 눈에 보이겠네요. 아 그럼요. 난 그것도 쳐다보다 안 볼 것 같아. 저는 안 저는 볼 것 그 같아요. 작품 안 보긴 해요. 근데 일부러도 보기도 하고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잘하는지. 네, 맞아요.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어떻길래 나 말고 얘를 넣었지라고 궁금하겠다. 근데 엄청 잘해. 궁금해요. 저라면 인정해야죠. 어쩔 수 없이. 네. 아, 이 사람 될 만했네 이런 네. 거는. 배우들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매력이 있구나. 네네. 그러면 또 배울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기 들어왔다가 딱 나가면 재수 없다고 그래도 소금 뿌리지 않나요? 그런 거라도 좀 해보세요. 문 밖에다가. 아쉬웠잖아. 사실상 제일 기분 들어온 게 일이 안 들어오면 내가 뭐가 문제점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일이 들어왔다 나가버리면 기분이 엄청 안 좋잖아요. 사실. 그쵸. 네. 액땜했다고 근데 이게 생각하시면. 예전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게 좀 잦으니까 배우들은 진짜 그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제는 담담해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요. 뭐 좋은 일 있겠죠. 그쵸. 이게 분명히 그 뭐지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모르겠지만 망할 거 아니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이게 너무 좋은 게 여기 온 게. 일단은 그러면은 저희가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뿌리님의 사연입니다. 기말고사가 코앞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였어요. 기말고사 중 실기시험이 있어 연습에 열중이었는데 교수님이 절 찾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과 사무실로 가 교수님 앞에 섰습니다. 뿌리야, 전화기는 왜 꺼놨니? 얼른 삼촌께 전화해봐라. 급하게 널 찾으신다. 제 전공이 운동이라 실기시험이 중요해 전화기를 꺼두었는데 하필 그때 삼촌이 전화를 건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삼촌이랑 그리 연락을 자주 하는 사이가 아니라 좀 의외였습니다. 전화기 전원을 켜보니 정말 삼촌의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에 삼촌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슬픈 예감은 다 맞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삼촌이 절 애타게 찾은 이유는 아버지가 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저는 소식을 듣자마자 집에 들를 틈도 없이 곧바로 기차 예매를 한 후 역으로 향했습니다. 가면서 큰 고모를 비롯해 여러 가족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지만 본가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별탈 없기를 하염없이 바랬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이럴 때 눈물이 계속 쏟아지던데 막상 저에게 이런 일이 닥치니 눈물은 나오지 않고 계속 심장만 두근거리더라고요. 병원에서 마주한 아버지의 모습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붕대를 칭칭 감으셔서 아버지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아버지가 난 사고는 폭발사고라서 화상을 많이 입으셨는데 피부에 화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아야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제야 화산이 폭발하듯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그런 저를 삼촌이 옆에서 부축해줄 정도였어요. 3일 정도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의사의 말에 머리가 새하얘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환자가 쇼크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다며 병원에서 그에 대비해 이것저것 작성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이틀 정도 지나자 수술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수술 동의서를 쓰기 위해 병원으로 가는데 왜 이렇게 가기 싫은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화기가 빠져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모습은 이틀 전과 별반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의기소침해진 저의 등을 큰 고모가 탁 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네 아버지 안 죽어.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 두고 어떻게 눈 감겠어? 마치 미래를 훤히 꿰뚫어 보듯이 말하는 큰 고모를 보며 기운이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무서웠어요. 훗날 이때 느꼈던 무서움의 정체가 뭔지 밝혀졌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아버지가 사고를 겪었던 때로 돌아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고가 있기 며칠 전 아버지는 후배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대요. 아버지가 공사 쪽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후배가 자기 쪽에 와서 좀 도와달라는 전화였어요. 아버지가 맡아서 하던 공사장도 여유가 없어 여러 번 거절했지만 너무나 간절해 하루 이틀 정도 일을 봐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도와주기로 한 전날 밤이 되자 엄청 가기 싫었대요.
왜 우리도 그런 날이 있잖아요. 약속을 잡았는데 막상 약속 당일이 되면 갑자기 되게 가기 싫어질 때 아버지가 딱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정이 넘도록 갈까 말까 고민하던 아버지는 큰 고모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너 요새 일 다니냐? 내일 어디 작업하는 데 있으면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어? 큰 고모의 말에 더 고민에 빠졌다 잠든 아버지는 알람이 채 울리기도 전에 잠에서 깼대요. 착했던 아버지는 기왕지사 도와주기로 한 거 이틀은 아니더라도 오늘 하루만 도와주고 오자 결심해 결국 집을 나섰죠. 오전까지는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점심시간을 앞두고 하던 일까지만 마치자는 동료들의 말에 아버지는 마지막 작업에 한창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료들은 점심을 위해 공사하던 건물 밖으로 나갔고 마지막 납땜 작업을 하던 아버지는 그만 폭발에 휘말리시고야 말았습니다. 폭발로 인해 아버지는 하반신 쪽에 불길이 치솟았고 불이 붙은 아버지는 고통을 참으며 살고자 건물 밖으로 몸을 내던지셨어요. 아버지가 있던 곳은 2층이었는데 다행히 그리 높지 않은 곳이라 낙성으로 인한 부상은 경미했지만 하반신에 불이 붙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해요. 아버지 후배를 비롯해 주변 동료들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진 이후엔 앞서 얘기해드린 그대로고요. 그렇게 아버지는 사고 며칠 후 첫 수술을 무사히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큰고모가 사고 전날 있었던 일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큰고모가 눈 감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심란한 마음과 슬픔이 번갈아 가슴속에서 번뜩였대요. 그러면서 또 갑자기 가슴속이 활활 불타오르는 것만 같이 큰 고통이 찾아오더니 목이 메기 시작했대요.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좀 살려주시오. 큰고모 말로는 할머니가 몸에 들어와 큰고모 목소리를 빌려 막 아버지를 살려달라 울부짖었다고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큰고모가 고통 속에 울부짖는데 눈앞에 할아버지가 구슬픈 노래를 부르며 큰고모 몸으로 걸어 들어가더랍니다. 할아버지까지 몸에 들어와 생전 불러본 적 없던 노래를 부르다 울부짖기를 여러 번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아버지께 나가지 말라고 경고했던 거고요. 큰고모는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조만간 나를 일러줄 테니 꼭 그날 알려준 법당으로 오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면서요. 뭐 고민할 게 있나요?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는데. 저는 망설임 없이 그러겠노라 맹세하고 약속대로 큰고모를 따라 법당으로 찾았습니다. 거기서 큰고모는 북을 치며 경을 읊듯 막 뭐라 하시고 저는 시키는 대로 계속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고모가 갑자기 북치던 손을 뚝 멈추시더니 평소 고모와는 다른 낯선 말투로 저를 와락 안으시더라고요. 불쌍한 내 새끼 할머니가 지켜줄게. 아이고 가연 내 새끼. 저도 어느 순간부터 울음이 터져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할머니가 오셨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큰고모 품에서 울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살펴주신 덕분일까요? 아버지는 두 번째, 세 번째 수술을 거듭하실 때마다 경과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병원에서도 연세에 비해 굉장히 잘 버티고 계신 거라며 저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다만 네 번째, 다섯 번째 수술쯤 고비가 한번 찾아왔는데 기력이 많이 쇠하셨는지 몇 달은 중환자실에서 보내셔야만 했어요. 이 시기에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심각한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큰고모가 옆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켜줄 테니 절대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정말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켜주신 걸까요?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회복해 일반 병동으로 옮기셨습니다. 병원에서도 기적 같은 일이라며 담당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이 아버지를 위해 플랜카드와 케이크까지 준비해 주실 정도였어요. 아버지가 거의 다 회복하셔 퇴원을 앞둔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와 큰고모가 대화를 나누시는 걸 듣게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꽃뿌리가 죽을 고비 네가 액땜한 거야. 아휴,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버지도 알고 계셨던 건지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 화를 내셨다면 이렇게 더 미안하지 않았을 텐데 큰고모의 말을 듣는 순간 죄책감과 죄송함과 물밀듯 밀려왔어요. 아버지가 다치고서 흘린 눈물보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흘린 눈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픈 고통이 불에 타는 고통이라고 하는데 저 때문에 아버지가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신 것만 같아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었어요. 당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던 전 연차가 쌓일수록 부상의 강도가 점점 심해져 피를 보는 날은 늘어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 때문에 액땜했던 사실이 결정타가 되어 과거에 저는 과감히 은퇴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모르면 몰랐지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지켜주신 목숨인데 계속 위험한 운동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큰고모의 말처럼 아버지가 저 대신 액땜을 해주신 걸까요? 아버지가 그날 그 공사 현장에 가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이 사연을 쓸 수 없었을까요? 아버님이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걸 다 이겨내시고.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은 굉장히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법당이 따로 있는데 큰고모가 신기가 있는 분 같은 느낌이
무속인 아닐까요? 네, 무속인 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접신하는 아예, 아예. 거 보면. 네네네. 근데 아버지가 아무 말을 안 냈잖아요. 그러는 건 미리 알고 있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사연으로만 들은 건데 네. 사실 아버지도 기가 차서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만 좀 하세요 누나 참 막 이런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리고 이제 좀 아직 회복이 잘 안 되셔서 듣고는 있는데 본인도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고모님이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해주셔서 뭔가 피했거나 이럴 수도 그죠. 있으니까. 근데 액땜이라는 게 진짜 존재하는 걸까요? 이거는 근데 사실 액땜이라고 하는 거는 희망 회로일 가능성도 크죠. 미신에는 있는 거지만 이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거고 네,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는 건데 맞습니다. 여기에 머물지 말고 그럴 수 있으니까 다음을 바라라고 하는 좀 약간 그런 의미에서 액땜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내가 기분 좋으려고 하는 말인 것 같긴 해요. 그죠. 나 내년 얼마나 잘 되려고 이래. 약간 이런 말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쵸, 나서도 우리가 또 거기에 계속 심취돼 있지, 아니 그러니까 계속 다운돼 있지 않고 그래 뭐 그냥 액땜이라고 생각하고 거하게 뭐 하자 뭐 이런 게 좀 이런 게 있으니까.